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재미난 뉴스들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비트코인 도대체 언제 이제 강세를 볼 것이냐,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 분석가가 그 시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패턴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63일 정도가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을 하는 분석가가 있는데, 2달 정도가 더 있어야지만 비트코인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전망들, 비트코인이 뭐 14,000달러가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그 분석가도 있지만, 지금 이제 8,4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에서 또 빗썸 코인이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 빗썸 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비트코인 도대체 언제 강세장, 다시 급등장이 올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크립토 울프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8월 11일에 크립토 울프가 이제 트위터에 올려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과거의 패턴을 보면 대부분은 비트코인들이 이렇게 이제 조정의 과정을 항상 겪었습니다. 조정의 과정들의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들이 지나야지만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제 나왔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189일 정도, 189일에서 지금 203일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이미 189일 정도가 그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에도 153일 정도의 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5년 말에서 2016년도 초에 나왔던 가장 지금 현재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많이 나오는 패턴이 20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6일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었고요. 자, 이걸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189일에서 한 203일 정도가 조정을 보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크립토 울프가 이제 그때 예상했던 게 지금 그 기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1일 정도가 한 45일 정도의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된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지금 그 흐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계속 지금도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이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정을 계속 이어가는 와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38일 정도가 지금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지금 그 조정이 138일 정도고, 과거에 이제 210일이나 182일이나 이 정도의 조정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203일에서 210일 정도의 조정을 생각을 한다면 최소 60일에서 70일 정도가 더 조정의 기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 조정의 기간들을 이제 평균 패턴으로 인식을 해본 거고요.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대로 뭐 갈 수도 있고 이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패턴을 항상 이제 분석을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라는 시간들이 굳이 왜 이렇게 조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뭐 빨리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구간이 있어야지만 힘이 응축이 되고, 힘이 응축이 돼야지만 장기적인 상승세로 가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항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또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알트 시즌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트 시즌에 대해서는 뭐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도대체 알트 시즌이 언제 올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뭐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죠. 최근에 잠깐 반등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뭐 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들 또 실망을 하셨을 텐데, 트레이딩 샷의 분석 이것이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볼만 하고요. 우선 비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알트코인의 점유율 두 가지 차트를 두고 이제 바라본 겁니다. 이게 재미있게도 지금 그 비트코인의 그 가격 흐름들을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든 아무튼 트라이앵글 패턴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 트라이앵글 패턴이 항상 출현할 때와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컵형 요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가는 이 컵형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 요게 겹쳐질 때 대부분은 그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컵형으로 나오는 때마다 지금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렇게 나와 주었고 그때가 이제 강력한 알트 시즌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근데 비트코인은 삼각 수렴을 하는 과정들을 항상 겪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컵형을 만들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때마다 나오는 패턴 그게 이제 알트 시즌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이때에도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이 삼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상승이 마무리되고 계속 이제 조정의 과정들을 겪는 과정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천천히 돌리기 시작하고 그 돌림이 어느 정도 되면 갑자기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런 식으로 출현하는 형태였다는 거죠. 이때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이제 그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B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도 A, B, C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제 전체적인 강세장으로 갔을 때 A, B, C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기를 A, B, C 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이 삼각 수렴을 하고 알트코인이 이렇게 컵형을 만들어내는 그 형태가 한번 나오면서 알트코인이 한번 움직였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조정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컵형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여기서 돌리는 형태가 이제 B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가 이제 B라는 그 구간이고 지금도 지금 삼각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컵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지금 이 전 고점 여기까지 같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3월하고 4월 정도의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알트코인의 그 점유율까지 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추가 하락 임박 아니면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반감기에 14,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상반된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중 하나인 크립토미스트가 최근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 하락이 임박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재 8,400에서 8,500달러까지 지지하지 못하면 7,1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 미디어 유투데이는 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의 분석을 인용해서 내년 5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 기간 내에 비트코인 가격은 $10,000를 넘어서 $14,0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마이클 인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출신인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고요.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지금 비트코인이 약 $8,4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황소가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9,050 선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9,550 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벡트. 자, 벡트와 CME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한 세계 최대의 거래소 그룹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2020년 이전에 실물 인스토가 아닌 현금 결제 방식의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벡트가 처음에는 실물 인스토 방식으로 처음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걸 보면서 지금 전략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금 결제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주고받게 결제가 일어나면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가 이제는 현금으로만 그 결제를 하게 만드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비트코인은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벡트가 전략을 완전히 지금 새롭게 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미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높아지는 암호화폐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서 2020년 1월 13일 비트코인 선물 옵션 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CME는 비트코인 가격은 CME CF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를 준 거에 표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옵션 상품까지 출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쏟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나 유동성도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럼으로써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익명성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목적은 일반 대중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암호화폐 출시를 준비 중인 무장춘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소장은 한 컨퍼런스에서 지폐와 동전 사용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일반 대중의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지금 그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일반 대중의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래 내역을 그 인민은행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다라면 결국엔 중앙 통제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의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대중의 정보를 통제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다 볼 수 있으면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대중한테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통제인데, 이걸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일각에서 이제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 전례 없이 강력한 자금 흐름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그리고
조셉 루빈 같은 경우도 이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차단과 검열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위성 블록체인 스트리밍이나 메쉬 네트워크 같은 다양한 새로운 기술로 검열을 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통제 누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자금 이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CBDC를 분명히 활용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뭐 CCTV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감시가 다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빅브라더에 대한 그런 우려심이 계속 중국은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조셉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달러화를 우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특정 디지털 화폐가 달러가 약화되는 주요 원인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협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중국은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과연 이 디지털 화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과연 얼마나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구입 금지하자 오히려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심각한 이제 경제난에 빠진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 매입 금지 조치에도 오히려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베네수엘라 역시 국영 암호화폐보다 비트코인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이제 디폴트 위기들이 있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가 화폐에 대한 믿음들이 없고요. 당연히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1429억 볼리바르, 약 그 6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1940만 아르헨티나 페소가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3억 500만 원 정도가 거래되면서 이전 최고 기록을 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국에서 이제 자국 화폐로 인해서 화폐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조차 구매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는 추가적인 프리미엄까지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원래 거래되는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38% 수준까지 또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BM 보고서 중앙은행 5년 내에 디지털 통화 CBDC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정부의 기축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우려와 금융의 미래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몇몇 정부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개발 및 발행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는 CBDC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잭도시 지금 아프리카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미더블 아프리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나에서 지금 미니 비트코인 미더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많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아프리카의 이제 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BTC 검색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나 등이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아프리카 전역의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잭도시가 이제 트위터의 창업자죠. 잭도시가 왜 이제 여길 갔느냐? 결국에는 자신의 이제 스퀘어 캐시 앱을 아프리카에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아프리카 기업들과 만나서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앱이죠. 이 스퀘어의 캐시 앱. 이 캐시 앱을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제 그 적극적으로 그 퍼뜨리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잭도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한 내년에도 6개월 동안 아프리카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가서 아프리카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프리카가 좀 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직도 개발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은행이 별로 없고 지금 그런데도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질적인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 암호화폐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에서 글로벌 자체의 암호화폐인 빗썸 코인을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빗썸 코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빗썸 코인을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빗썸 패밀리 생태계 내 교환 매개체로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빗썸의 전체 발행량은 3억 개, 그리고 빗썸 글로벌은 공급량의 절반을 소각해서 1만 5천 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빗썸 코인은 빗썸 체인을 사용하거나 시스템 자원을 대여하거나 체인 관리 운영을 위한 투표를 하거나 에어드랍 참여 등의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빗썸 코인이라고 이제 하니까 다들 그러면은 그 빗썸에서 막 거래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빗썸 코인은 결국에는 그 리워드용으로만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모르죠. 뭐 규제가 이제 풀리거나 하면은 그때는 상장이 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걸 쉽게 발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빗썸 코인이라는 건 그 내부에서 이제 리워드 포인트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무슨 카드 포인트처럼 도토리 같은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하는 방법은 뭐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그 에어드랍을 이제 뭐 지원받거나 지금 이거 빗썸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에어드랍 형식으로만 지급이 된대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제 지급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빗썸 코인의 바이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빗썸 코인도 결국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지금 3억 개에서 1억 5천 개를 소각하는 걸 목표로 해서 갈 거라고 하는데 굳이 왜 소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빗썸 코인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건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걸 원하고 앞으로 상장까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빗썸 쓰시는 분들은 이제 빗썸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리 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